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은 뭐 더 이상 뭐 제가 무슨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오늘 너무나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어, 금요일 날, 다음 주 흐름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근데 어쨌든 뭐 7월 달에 진짜 그 아주 흐름이 요동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에 대한 반발 매수와 또 환율이 다시 또 안정세를 뭐 안정세라기보다는 1,300원 밑으로 떨어진 것에 대한 뭐 기대 심리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국제유가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았죠. 특히 지금 미국의 요즘에 바이오주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바이오주 혼자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매일같이 지금 바이오를 아침에 브리핑 글마다 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 우리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삼형제를 빼고 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전체 종목 중에서도 가장 강하지 않을까. 뭐 꼭 약간의 흔들림도 없이 그냥 엄청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금 저는 뭐 한참 더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어제 왕창 빠져서 또 걱정을 끼쳤던 위메이드가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10% 가까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그 어제 하락에 대해서 그 저항선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481선 인근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오늘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권리락 공시가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 1대 3이니까 그죠? 주가가 이제 4분의 1로 꺾여 내려오는, 내일이 아니죠. 27일 날 시초가가 이제 10만 원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가격이 공시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이 놀라실 거고, 특히 이 경험이 이제 이런 증자를 통해서 그 권리락을 경험하시지 못했거나 뭐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한두 번 경험했는데 그때도 왜 그랬었던지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더라도 또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저희 이제 뭐 멤버십 회원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놀랄 필요 전혀 없다. 6월 27일 날 가격이 먼저 빠지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먼저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물량부터 무상증자 물량까지 차례로 7월에 이제 차례로 각자 그 보유하고 계신 각자 계좌로 이제 입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계좌가 이제 그 증자 받으신 물량만큼 채워집니다. 그래 그대로 채워지니까 전체 가격 곱하기 보유 주 수를 하면 총액이 변함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가격이 왜 이렇게 됐지? 뭐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굳이 또 말씀을 드리는 뭐 몇 번을 더 말씀을 드리더라도 역시 또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헷갈리고 놀랍고 두렵고 그래서 그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은 일단 미국 시장이 워낙에 이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선물 지수가 또 1%대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하루 더 미국이 밀어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은 다음 주 한 주 더 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7월 13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7월 14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여기서 빅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7월 28일 날 미국의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언급이 계속되고 있죠. 어제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뭐 아직도 불안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심할 수 없다. 뭐 안심이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 단기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에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좀 이제 7월 한 중순 둘째 주쯤 되면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일단 비중을 조금 늘려서 수익을 챙기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어제 제가 모두의 방송 시작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늘은 좀 다른 의견을 드리겠다. 지금은 조금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장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수해서 어제 위메이드라든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했던 또 최근에 엔터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수익을 단기적으로 수익이라기보다 이제 손실 났던 부분을 메워야 되고요. 저처럼 일단 손실 날 때 초반에 딱 잘라가지고 손실 폭을 확 줄였던 분들은 크게 수익이 났죠. 오늘 크게 수익 났죠. 저도 위메이드가 지금 10% 어제도 왜냐하면 바닥에서 사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10%가 넘는 수익률이 찍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뭐 오늘 흐름보다 어제 이제 좋은 반등하는 것까지 오늘 뭐 그대로 이렇게 챙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그 유무상증자를 지금 다 일단 유상증자 받았고 이제 아직 계좌가 7월 7일 날 들어오죠. 그래서 계좌에 들어오고 15일 날 무상증자까지 이제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무상증자는 사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권리락 가격이 지금 12만 원대로 뚝 떨어지는데 한 주를 사려고 해도 50만 원 정도를 줘야 됐는데 이제 12만 원만 줘도 한 주를 살 수 있다. 접근성이 이제 좋아지죠.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랄까요, 이제 좀 싸게 사는 것 같은 착시효과. 얼마 전에 테마가 형성됐었잖아요. 뭐 노터스 같은 그런 종목들 막 그래서 주가를 막 밀어 올릴 수도 있는 예전에 삼성전자가 어 50대 1로 이제 분할을 했을 때 그런 비슷한데요. 이 에코프로비엠도 가격이 이제 이렇게 싸지면 충분히 어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또 뭐냐면 이 유통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유상증자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증자는 어차피 권리락 때문에 가격 시가총액이 뭐 마찬가지 다 같아지지만 유상증자는 물량이 새로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유통 물량이 많아져서 좀 희석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악재가 될 수는 있다. 근데 유상증자 이번에 오늘도 공시가 이제 나왔지만 뭐 목표로 했던 금액보다도 더 한 1,000억 원 정도 더 많이 이제 물량이 몰렸고 청약도 100%다 이루어졌죠. 당연하죠. 지금 49만 원, 50만 원 하는 주식을 38만 원대에 매수할 수 있었는데 엄청난 나한테 준 혜택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주당 지금 거의 한 10만 원 이상의 어, 어떤 특혜가 주어진 건데 주주라는 이유로 당연히 받아야죠. 최근에 주가가 좀 흔들리긴 하지만 근데 하여튼 에코프로비엠의 뭐 지금 상황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조금 좀 딸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고 여기에서 유상증자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무상증자까지 같이 해서 기존의 주주들을 좀 달래주고 그 다음에 주가도 이제 조금 조정을 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뭐 그런 효과를 좀 노리는 그런 거였는데 일단은 유상증자 성공했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눈앞에 두고 있고 해서요.
일단 관심은 참 많이 가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뭐 기대나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제 같은 급락세에서는 만약에 또 나온다면 그냥 좀 사면 좋죠. 그래서 저도 어제 일단 초반에 팔았다가 다시 매수를 해서 단가는 뭐 확 낮췄죠. 많이 낮췄죠. 그래놓고 그 물량은 이제 많이 늘렸고 이제 유무상증자 배정 물량까지 들어오면은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일단 지금 좀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늘릴 생각은 없었는데 어제 폭락이 나오는 바람에 많이 생각 외로 많이 늘리게 된 상황이 돼서 이제는 좀 기다리면서 한 60만 원 정도까지 가는 걸 느긋하게 좀 기다리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많이 좀 하게 됐는데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은 시장 상황을 먼저 좀 보면서 이따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875종목이 올랐고 44종목이 빠졌습니다. 완전 정반대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2.26%가 올랐는데 코스피 100은 2.08% 올랐으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고 코스닥은 1382종목이 올랐고 74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5.03%. 야, 코스닥 5%대 오른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닥 150은 6% 넘게 올랐죠.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더 좋았다는 거고 오늘 코스피에서 한 2.5% 이상 오르지 못한 종목, 코스닥에서 5% 이상 오르지 못한 종목은 오른 게 아니라는 걸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왜 올랐을까? 당연히 어떤 수급 주체가 들어왔을 텐데 코스피는 개인이 6,200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이 6,400억 원을 샀죠. 금투 5,500억 원. 금투는 최근에 계속 사모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큰 수익을 거둔 거죠. 금투는 상당히 짧은 주기로 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되면 다음 주 중이라도 다시 매도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개인이 5천억 원 넘게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이 3,800억 원 넘게 매수. 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나스닥 선물지수 1% 넘게 오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0.28%가 빠지면서 1298원 20전. 국제유가 1.81%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금리 및 유가 안정세 등에 따른 미국 증시의 강세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 강세 폭이 확대되며 기관의 전기 전자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대 상승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며 제약, IT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 그래서 5%대 급등 마감했다는 분석. 그리고 코스닥은 위험선호 심리 개선에 따른 현 선물 외국인 매수세 힘입어 급등 마감했다. 이런 제목으로 결국은 나스닥 기술주 강세에 동조화하면서 상승 출발한 이 지수가 국제유가와 미국채 금리 하락 등의 이유로 이제 위험선호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결국 급등했다.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이런 해설이 달렸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봐야죠. 코스피는 딱 한 종목 지금 좀 아쉽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LG 화학이 1.45%가 빠졌습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오른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6%대 올랐습니다. 6.85% 제일 많이 올랐고요. 카카오도 6.56%, 네이버 5.77%. 카카오 네이버는 저점에서 매수 반발 매수 들어온 거고 셀트리온은 달리는 말이 잘 간 거고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1, 2%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썩 뭐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 삼성 SDI가 3%대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은 15종목이 다 올랐는데요. 특히 시젠이 10%대, 셀트리온 헬스케어 9.87%, 위메이드 9.76%, 또 JYP엔터 9.17%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LNF 8.25%, 천보 7.83%,
에코프로 BM 5.56%, 카카오게임즈 HLB 다 5%대 올랐는데 뭐 제약도 6.79% 올랐는데 CJENM, 리노공업, 스튜디오 드래곤은 1, 2%, 알테오젠도 한 2%대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업종을 보니까 코스피는 의료 정밀 업종이 거의 7% 정도 올랐습니다. KC텍이 8%대, SD바이오 센서, KC, DI가 7%대 올랐고요. 보험 업종이 0.43% 올라서 가장 안 좋았는데 삼성생명과 흥국화재 EUB가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유통업종이 6.75, 디지털 콘텐츠 6.74, 오락문화 6.37 거의 비슷했는데요. 일단 유통업종인데 실리콘2 상한가, KT알파 11%대, 대원미디어 10%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9.87%,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업종이 오른 거죠. 그리고 음식료 담배 업종이 0.97%, 제일 조금 오른 겁니다.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인 거예요. 현대사료 9%대 하락,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가 3%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일동제약 14%대, 일동홀딩스 10%대, 한올바이오파마 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타미셀과 JW 중해제약 EUB가 두 종목만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대성미생물이 13%대, KPX생명과학, 시젠, 유틸렉스, 인트론바이오, 한국파마, 바이넥스가 10%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보로노이,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 마이너스 18%대 하락, 녹십자MS가 마이너스 8%대 하락, 에드바이오텍까지 세 종목이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2,716억 원이 줄었고 코스피의 삼성 SDI, 코스닥의 삼성 SDI는 늘었고요. 에코프로 BM은 어제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 에너지 솔루션, HMM, 삼성 SDI, 삼성전자, 네이버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카카오게임즈, SM, 위메이드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하나투어, 롯데정밀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일진하이솔루스, LG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원익홀딩스, 아프리카TV, 위즈윅 스튜디오, 코엔텍, 골프존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헤럴드 경제 급락한 증시 이익 조정 후폭풍 몰려온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달려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대형주 기준으로 2022년도에 마이너스 0.8%, 23년도에 마이너스 1% 정도의 이익 전망치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줄거나 손실로 돌아서거나 할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급락을 했지만 이렇게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면 다시 그것 때문에 더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얘기하는 건데요. 충분히 타당하죠. 왜냐하면 6월 지나가고 나면 이제 2분기 끝났잖아요. 그럼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막 반영이 되는 거죠. 이 2분기 실적 발표 7월부터 이제 시작해서 8월 15일 이전에 다 발표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아마도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과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오는 지점, 또 한국은행의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을 단행할 지점이 얼추 비슷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볼 때는 7월 첫째 주, 그러니까 7월 뭐 둘째 주라고 해야 될까요? 4, 5, 6, 7, 8 그 주부터 그 주에서부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아마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는 아마 주 후반부 쪽에 조금 우려스러운 그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흐름이 다음 주 아마 초중반까지만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일찍 꺾일 수도 있는 상당히 지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우려할 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까지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되게 중요한 소식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선행 PER 이제 앞으로 1년 뒤에 뭐 어떻게 될까? 8.8배. 코로나19 한창일 때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PBR, 코스피 전체의 PBR도 평균 1.0을 밑돌게 됐다는 그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토대로 분석을 해서 증권사 뭐 금융투자나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면, 그러면은 매도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싸다고 판단하지 않거나 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볼 테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또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때도 주가가 먼저 크게 빠지고 순이익 컨센서스가 조정됐고, 그러면서 이 컨센서스 조정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이제 조언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0% 가까이 급등. 왜? 이런 제목으로 보시면은 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프랑스 법인이 휴미라에서 이제 유플라이마로 전환한 뒤, 약을 전환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한 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연구를 지금 해서 사이트에 이제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게 10% 가까이 급등했다는 건데, 저는 여기에 일단 너무 싸니까, 최근에 너무 많이 싸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이 조금 올라갈 때마다 계속 던지고 있어서 개인들이 매도 우위,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냠냠하면서 싼 주식을 긁어 모으고 있고, 뭐 엄청 지금 역전이 됐어요, 매도 매수가. 그러면은 오늘도 아까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수급이 너무 좋죠. 그러면은 주가는 더 잘 갈 수밖에 없고, 개인들은 계속 이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저점까지 내려오고 나서 투매가 나오니까 이 싼 구간에서 이제 던지는 그런 패턴이 또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가장 강합니다. 더 갈 거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신작 격돌 승패는 하고, 지금 기사는 뭐 제가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기사가 아닌 게 아니라, 의미 있죠. 의미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카카오 게임즈가 뭐 구글 스토어에서 뭐 5위를 했고 위메이드가 뭐 몇 위를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르엠이 나오는데, 저는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가 승패를 겨룬다기보다는 지금 게임주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지금 신작에 대한 그 올해 초에 게임주들 눌릴 때 증권사도 그렇고 기사들도 그렇고 이제 뭐 나오는 거 읽어보면 그렇고, 신작 모멘텀이 부재했다 뭐 이런 분석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5월 6월에 신작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라는 지금 P2E의 뭐 어떤 그 쌍두마차 뭐 그런 느낌이, 쌍두마차라고 해도 될까요? 하여튼 대형주 이 두 종목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걸 냈는데 둘 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기사들 종합해 보면. 그러면 이거는 위메이드가 이겼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겼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신작을 발표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작을 발표하게 될 다른 제3의 제4의 게임주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게임주 전체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카카오 게임즈와 그 우마무스메 그리고 위메이드의 미르엠이 아주 긍정적인 그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그 게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공시를 했는데 유상증자 이제 161만 1344주를, 그리고 이제 액수로는 6245억 5693만 얼마 이렇게 이제 끌어모은 건데, 밑에 보시면 당사의 2022년 4월 6일 이사회 결의에 의한 유상증자는 상기 내용과 같이 100%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100% 다 모았습니다.
자, 이 돈 뭐 한다 그랬죠?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은요, 지금 투자를 계속 크게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현금이 두둑하게 쌓이게 되는 날개를 달았다. 누가 달아줬죠? 주주들이 달아줬어요.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고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거를 100%다 납입을 해주고 돈을 끌어모아주고 다시 재투자하고 이 재투자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고 수익을 계속 크게 키워갈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주주들이 좋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식 투자의 정말 정석 플레이 같은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이제 초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두 번째 보시면은 7월 7일 날 이 상장을 하죠. 그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7월 7일 되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리고 권리락 12만 4,700원 실시일 언제입니까? 6월 27일. 왜? 무상증자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는데 할 건데 먼저 빼요. 먼저 빼고 이제 이걸 나중에 계산해서 줍니다. 기준가 12만 4,700원. 지금 40 몇만 원, 50만 원 정도 하는 것보다 훨씬 싸죠. 뭔가 더 담아도 될 것 같죠. 쉬울 것 같잖아요. 계좌에 125만 원이 있어도 이제 10주 살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2주밖에 못 샀는데.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이 권리락이 딱 발생을 하는 6월 27일 날 주가 흐름이 저는 되게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흔들리면 사면 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실적 전망이 좋으니까 사면 돼요. 뭐 여기서 쫄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무상증자가 이제 유무상증자의 물량이 계속 되게 많아지면은 유통 물량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조금 불안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가가 싸지고 또 기업의 실적 전망이 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지점에서는 이 12만 4,700원까지 싸져 있는 이 착시 효과까지 더해지면 이게 빠질까요? 빠지면 사면 됩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아까 6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4를 곱하면 뭐 40 몇만 원이잖아요. 49만 원 정도 되잖아요. 한 제가 생각할 때 한 20% 정도의 추가 수익이 난다고 계산해 보면 12만 4천 얼마에 20%면은 대충 15만 원쯤 되죠. 그러면 4 곱하면 60이니까.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5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괜찮은 그런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상증자 공시를 다시 보면은 38만 7,600원에 유상증자를 해서 밑에 신주의 상장 예정일 보면 7월 7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무상증자 역시 이제 신주 그 들어오는 유통되는 물량이 7,335만여 주고, 이게 언제 상장이 되냐? 신주의 상장 예정일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7일 날 유상증자 물량, 7월 15일 날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내일의 권리락에 더해져서 정확하게 지금 시가총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오늘까지 이제 오늘 시간의 거래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까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무상증자 이루어지는 거고요. 내일 팔아도 무상증자 물량은 들어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계산이 돼 갖고 나오니까요. 월요일 날 매도해도 무상증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막 싸져 저번에 노터스처럼 막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이 대형주가 12만 얼마짜리가 갑자기 막 10% 20%씩 막 올라가진 않겠죠.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될까 저도 뭐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주가가 싸진 점은 분명히 뭔가 그 사기 좀 좋아 보여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 셀트리온 오늘 수급 보세요. 기관 보세요. 기관 41만 7천 주 정도를 매수했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은 매수, 이틀 동안 72만 주를 샀어요. 기관이 엄청납니다. 그 누가 샀냐? 금투가 17만 주쯤 샀고요. 연기금이 37만 주쯤 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개인이 46만 5,500주. 그러면 지금 최근 한 뭐 6일 동안 지금 거의 100만 주 팔았거든요. 개인이. 그리고 최근 한 달 순매수 보세요. 개인만 197만 주 팔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가겠죠, 당연히.
주가 더 가겠죠. 더 폭발적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동평균선들을 보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고 이제 7월 언제쯤 되면 이 수익 실현 물량이 또 분명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 예, 그거는 뭐 주식이 언제나 항상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올 때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활용해서 매도 어떤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외국인 29만 3천여 주,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무려 52만 주. 오늘 80만 주 넘게 외국인 기관이 샀고요. 개인이 82만 주를 팔았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200만 주 가까이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당연히 뭐 주가 더 잘 가겠죠. 이건 뭐 이런 수급은 어우 정말 너무 좋은 환상의 수급이죠. 환상의 수급. 제약도 외국인이 5만 주, 기관이 15,000주. 오늘 4,900원이 오르면서 어느새 이제 8만 원을 또 바라보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메이드 외국인이 오늘 51만 주 넘게 담았고요. 개인이 48만 주를 팔았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지점 제가 아침에 이거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해 드리면서 어제 그 주요 딱 지점을 57,000원 정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아침에 처음에 이제 많이 안 오를 때 그때 57,000원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58,5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강한 흐름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시면 특이하죠? 거래량은 42만 주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2,300주, 기관이 3,400주를 샀습니다. 개인이 8,000주. 그러니까 뭐냐면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많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오늘 무상증자를 안 받겠다고 이제 매도한 게 많았던 거죠, 물량이. 무상증자가 이제 들어오면 물량 늘어나고 또 권리락 12만 원 막 이렇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 받으려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약간 좀 그 규모는 작지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였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뭐 50만 원 깨는 거야. 아니, 50만 원을 깨진 않죠. 이제 12만 4,700원으로 출마를 할 테니까 여기서 글쎄요. 이제 이 47만 원, 49만 원 하는 게 52만 원, 53만 원을 가는 거는 멀어 보이지만 12만 4,700원에서 출발해서 13을 가는 거는 금방 갈 것 같죠. 착시효과입니다. 13이면 13만 원까지 가면 그게 52만 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이제는 12만 원대로 뚝 떨어지고 나면은 글쎄요 어떻게 움직일까? 좀 가볍게 움직일까요? 가볍게 움직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고점 뭐 깨는 거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자, 강원랜드는 이틀 연속 외국인이 팔았고 외국인이 매도량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매도량을 매도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살짝 되긴 하는데 기관이 일단 다행히 매수를 해줬고 금투가 많이 매수, 연기금이 계속 한 달 넘게 팔고 있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자, 셀트리온 시간에 보면 0.29% 500원이 오른 17만 2천원, 헬스케어 0.15% 100원이 오른 6만 8천원, 제약은 0.26% 200원이 오른 7만 7,300원, 위메이드는 0.17% 100원이 빠진 5만 8,400원, 에코프로비엠은 0.62% 3,100원이 빠진 49만 4,300원, 강원랜드는 0.39% 100원이 오른 25,75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너무 중요한 자리, 그 3월에 그리고 4월에 그리고 6월 초에 있었던 세 차례의 121선 벽을 허물고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에 뭐가 남죠? 저 위에 있는 241선 얼마죠? 20만원. 이제 목표 주가가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121선이 아니에요. 3개월 넘게 지속됐던 121선의 그 저항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21선까지 내달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7월 달에는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래서 121선을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121선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제 지지 라인으로 버텨줘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고요. 헬스케어도 똑같죠. 121선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랑 화살표를 그려놓고 아까 셀트리온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MACD인데요. MACD 상에서 그 바닥의 저점에서 상승 전환하는 게 왼쪽 화살표와 동그라미,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이 오른쪽 화살표와 동그라미인데 왼쪽은 53,000원대, 그죠? 제가 셀트리온 처음 매수했을 때가 이 두 구간 사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때 매수 그 시그널을 계속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인데 MACD가 진짜 괜찮은 보조 지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나고 나서 보면 와,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다, 기가 막히다,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역시 121선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121선 밑으로만 빠지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셀트리온 제약은 많이 올랐지만 21선을 깨지 못했습니다. 21선에 저항을 받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3월, 4월, 6월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121선에 부딪힌 것처럼 21선에 그 어떤 저항 비슷하게 받고 내려왔거든요. 그거를 못 깼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러니까 월요일 날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이 지금의 이 강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위메이드는 어제 481선을 강하게 이탈을 했지만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했던 하락폭의 절반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못하느냐, 저항받고 내려가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하락폭의 절반이 57,000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57,000원 저항받으면 이거는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뚫고 올라가면 그대로 481선까지 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481선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흐름이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밑에 61선의 지지를 어제 받았는데, 그죠? 딱 지지 받았잖아요. 오늘 아래꼬리 끝 61선의 지지를 똑같이 받았죠. 근데 21선의 저항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이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아마 주가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랜드도 481선의 지지를 딱 받았는데, 강원랜드는 아까 위메이드하고 다른 점이 그 낙폭의 절반을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저항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강원랜드는 지금 흐름이 역전된 상태 그대로고요. 강원랜드를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싶다,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더 하고 싶다 하면은 밑에 MACD가 좀 돌아서는 타이밍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 보니까 이제 돌아서는 상황.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5일선을 딱 회복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RSI 과매도 구간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약한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역시 5일선을 회복을 했죠. 그런데 약간 아주 살짝 RSI 과매도 구간 30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좋았다는 것을 이제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 더 흐름이 상승 추세가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시 한번 미국 그렇죠. 여기 미국 이제 선물 지수를 한번 보면,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는 그 아까 이제 조금 시간이 1시간 정도 전의 상황을 이제 뭐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지금 잠깐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다우 선물이 208포인트, S&P 500 선물이 26포인트, 나스닥이 86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현재 지금 10시 10분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다우는 195, 약간 빠졌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26, 비슷한 수준,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90,
조금 넘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조금 더 올랐네요. 그러니까 다우지수 선물은 조금 내렸고 나스닥 선물은 조금 올랐다. 내일 흐름 어쨌든 내일 미국 시장은 흐름이 한 번 더 하루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주말 사이에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음 주 한국 시장도 일단은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 아니 바뀐다기보다 지금 현재 이 흐름을 조금 더 밀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